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 남미래 작가입니다. 지난주 아들과 둘이서 광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행문이 순화된 에세이 형식으로 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상담도 이쪽에 들어가 볼까? 오, 아들이 있으니까 편하네요. 아들이 즐거워주는 거야. 거기 장난 아니다. 아들이 먼저 제안한 광주 여행을 흔쾌히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엄마와의 거리를 서서히 벌리고 싶다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그를 핸들링하지 않으려 굳게 다짐하게 됐죠. 그렇게 즐겼던 어릴 적 둘만의 여행도 이제는 내려놓고 혼자 여행을 즐기는 애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작금의 저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학교에서 역사 수행이 있나 봅니다. 1980년 광주 5.18에 관한 주제로 팀플을 조원별로 나눠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장 답사와 PPT 발표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답사가 필수는 아니었지만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라 자신이 현장 답사를 맡았다고 하는 말에 사실 살짝 미소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특히 제 전공이기도 해서 이런 류의 수업을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말을 걸어준 아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온전하게 제가 운전기사만 하는 것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보고 아들의 지휘권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신이 필요한 여행이었기 때문인지 저와 부딪힌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제 나름의 수기의 성과를 달성한 셈입니다. 5.18의 역사 기념센터나 기록관, 국립공원 등이 각각 떨어져 있어서 이동이 수월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엄마를 제대로 이용해 주는 것 같아 저는 좋았습니다. 엄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겠지요.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는 광주 시민에 대한 보상과 5.18 명예회복 차원에서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현장을 묘사한 벽화와 희생자들의 이름이 벽면에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추모 승하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면에 보면 부상당한 시민을 부축하는 모습의 조각상이 보이죠? 저희 비 맞고 우산 찾으러 갑니다. 이곳 기념문화센터에는 오전 중에 들렸는데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우산을 차에 두고 다녔기 때문에 시원하게 비를 맞고 다니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념센터에서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애도청이 있었던 금남로로 향해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곳인데요. 전일 빌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애증이 많이 남아있는 완벽한 제 추억의 도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첫 상경한 도시가 광주였는데요. 몇 군데 월세방의 추억? 변변찮은 직업에 돈은 모이지 않고, 아니 일본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쓰지 못했던 짠순이의 그 시간이 잠시 저를 뚫고 지나가네요. 참고로 이곳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는 90년대 초 번화한 거리로 사람들이 가득 찼죠. 저도 일본어 문화센터를 등록해 다녔던 때라 일주일에 2번은 시내를 드나들었는데요. 크림빵 하나만 사고 나와도 창피하지 않았던 시절, 궁전제과에서 사 먹었던 당분 가득했던 크림빵, 그 행복 추억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개인적으로 수필 작가에 등단할 때 당선된 글의 소재가 이곳 광주 월세방 시절이었어요. 먼 친척분에게 여식의 취직과 숙박을 부탁했던 그때 엄마의 심정을 읽어보았던 글이었죠.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광주, 멋진 모습을 담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앳된 20대 초, 그 촌뜨기의 소녀가 30여 년이 지나 아들을 따라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어? 이게 제 대표 메뉴라고. 아,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궁전제과의 시그니처 메뉴가 뒤늦게 나와서 페스츄리 나비파이는 사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룡알 빵도 대표 메뉴라고 하죠. 워낙 커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완성 맞춤이래요. 엄마에겐 관심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아, 맞네.
아들은 여행을 하거나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면 엄마의 그 시절에 귀를 기울여 주기도 합니다. 정신머리가 커져서 짜증날 때가 더 많지만 엄마를 생각해 줄 때가 있기도 하니 좋네요. 기록관에 왔습니다. 기록관에. 눈앞에서 밥 사주고 돈 쓰는 엄마에게 자분자분해지는 아들의 시간입니다. 이 일대의 주도를 보고 저보다 더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 기사님을 자처한 엄마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 주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정말 보물 창고였어요. 30여 년 전에 단골로 다녔던 궁전제가를 찾고 빵도 사오면서 흥분해 있던 기분이 곧 숙연해진 곳이었어요. 아들과 저는 각자 마음이 먼저 가는 곳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5.18 이전과 이후 10여일간의 역사 기록을 꼼꼼히 읽고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기억 남은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요.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실 거죠? 오래전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92년 무렵에는 전남대 후문에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5월이 되면 그 학교 대학 캠퍼스 일대가 5.18 잔혹사의 사진으로 물이 가득 들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련 자료 사진들은 익숙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은 신혼부부였던 아내가 교사 남편을 찾으러 나가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변을 당했던 임산부의 사연 앞에서는 먹먹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2000년대 초 기자가 되고 싶어 원서를 이곳저곳 넣어봤지만 기자와는 인연의 길을 만들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때 현장 기록을 담은 언론사의 기자 수첩과 원고지가 인상 깊게 눈에 더 들어왔었죠. 언론의 보도를 막은 군부 정권의 저항에 방송사, 신문사의 언론인들이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기사에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 수첩은 유네스코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그 또한 인상적이었네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래요. 네네. 2020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준 전일 빌딩 245를 꼭 들려보자고 했어요. 헬기 사격 숫자가 건물에 붙어 전일 빌딩 245가 된 이 건물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니요.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와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크나큰 영광이었네요. 1층에는 지역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고요. 전일 빌딩의 모형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9층과 10층에는 메모리얼 홀이라는 주제로 5.18을 진하게 기념하고 있었어요. 내외신 기자들이 남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록들이 그 남겨진 문장들이었고요. 진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일 빌딩 245의 숫자 뜻인 헬기 탄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공간을 눈으로 직접 보니 끔찍한 시간이 빌딩 안에서 펼쳐졌겠구나. 두려웠을 그 시간이었을 것이며 많이 아팠을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볼 수 있게 지산에 이렇게 해놨구나. 보기 편하게. 헬기 사격이 아니라고 거짓이 뿌려졌고 왜곡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가짜 뉴스가 판을 쳤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헬기 탄원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마루 전일 빌딩의 제일 위치. 어디가 도청이야, 저 사람? 아, 여기네. 여기가 분수였고. 그때는 도청이었어, 저 사람. 그리고 저기가 저돈데네. 엄마 거기 있었어요? 도청 있었다니까. 사립대. 저희 마지막으로 광주 북구 민주로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에 들러 참배를 했습니다. 망월동 공홈묘지에서 1997년에 다시 개원한 국립묘지로 5.18 유공자들이 대부분 이장이 되었죠. 하루 종일 광주에서는 비가 내렸어요. 북구로 올라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인지 하루 종일 차분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산을 두고 오면 비가 내리고 그러면 비를 맞기도 하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머리가 커진 10대 아들과 가끔 집 밖을 나서 보지만 여행이라고 쓰고 혼자 여행이라고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여행은 이 긴 하루의 느낌을 각자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 느낌을 마음속에 새긴 강주의 어느 날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